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이유, 다음 달부터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의 수장들이 하나둘씩 트럼프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는 고개를 숙였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 총리도 트럼프에게 굽신굽신거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이시바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미 회담이 진행된 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시바 총리는 미국에 와서 아이고 트럼프 각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각하 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잔뜩 하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들 모르실 내용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려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추된 에너지 자원을 세계 각국에 수출함으로써 무역적인 이득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개발하지 않았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일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일본과 함께 합작투자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손 하나 대지 않고 코를 푼 격입니다. 이번에 알래스카 LNG 개발에 일본이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에너지 공급도 늘릴 수 있고 이것을 일본에 수출하여 무역적인 이득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의 LNG 운반선 수주 역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죠. 이것은 인플레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본은 거의 10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작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현재 기준금리가 0.5%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한쪽 팔이라고 할 수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강달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베센트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달러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달러가 강력해지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약달러를 추진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긋는 발언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베센트가 트럼프 이름 석자를 언급하면서 달러 강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강달러라는 것은 둘 사이에 합의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달러 약세를 위해 말하라고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부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볼 때에는 트럼프는 균형 있는 달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와 달러 약세로 인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점을 정리했는데요. 일단 달러가 강해지면 수출에 불리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는 확실히 심해집니다. 그렇지만 수입 물가가 감소하면서 인플레를 상대적으로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진다는 말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전월 대비 0.5%나 상승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때문이라도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 때 국채를 너무 심하게 발행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지만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서 기축 통화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열심히 사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역시 열심히 사주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달러 약세가 발생하면 무역 적자가 해소된다는 논리 하나로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유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 관세에 맞서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관세를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이죠. 이렇게 여러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럼 트럼프와 베센트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도한 달러 강세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면서 미국의 재정이 더더욱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일방적인 달러 강세를 견제할 만한 세력을 찾다가 일본을 찾은 것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 이시바 총리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이슈도 있어서 한 것 같은데요. 일본과는 제가 볼 때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얻을 것도 있지만 적당한 달러를 위해서 너네 일본도 적당히 기준금리를 올려주라는 주문을 했을 거라 봅니다. 지금 너네 빼고 다 금리를 내려서 달러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잖아. 너네가 적당히 금리 인상하면서 잽 좀 날려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비교해볼까요? 위쪽은 미국의 국채금리 차트, 아래쪽은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둘 다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고금리의 장기화 전망에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고요. 일본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국채금리가 슬슬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폐 강세는 국채금리 차이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국채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면서 돈이 흘러간 쪽의 화폐가 강세를 보입니다. 2025년 초반에는 두 나라 금리 차이가 거의 3.5%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일본의 국채금리가 꽤 올라오면서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0.3% 정도 줄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 엔화가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이는데요. 아마도 과도한 달러 강세가 나올 때마다 트럼프는 일본에게 주기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금리 좀 올려달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엔화의 강세가 나오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일본 엔화 자금이 일본 본국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급격한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파란색이 나스닥 지수 차트이고요. 초록색이 엔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참고로 환율이 하락하면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엔화가 급속도로 강세로 움직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자 미국에서 일본으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증시가 폭락했었는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긴 시계열로 보니 정말 이때의 조정은 미약한 조정이었네요. 일반적으로 달러와 엔은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엔화의 강세, 급격한 달러의 강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증시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엔화가 급속도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증시가 고점에서 주춤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증시는 환율 하나로만 움직이진 않죠. 그리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예산 감축을 통해 과도한 예산 남발을 막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엔 강세로 인한 증시의 주춤거림, 그리고 인플레의 재점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팍팍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와 함께 이 금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와 베센트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채금리를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채를 사줘야겠죠? 요즘 중국도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는데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 국채를 사줄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 때 이시바 총리에게 미국 국채를 더 사달라는 주문을 했겠죠. 너네들 내가 잘 봐줄게. 대신 우리 국채 좀 사줘. 지금 잘 사주고 있긴 한데 쓴 김에 더 써봐. 이런 주문을 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시장은 현재 이러한 트럼프의 의도를 잘 읽었고 만약에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적당히 나오면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은 시간이 걸릴 거라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정리드린 글인데요. 딥시크의 등판과 심상치 않은 중국 증시의 움직임,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선행 EPS 기준으로 한국, 미국, 중국의 이익 모멘텀이 정리된 자료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EPS는 검은색 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EPS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듯 하지만 여전히 세 나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E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들의 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상황을 보면 EPS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 도지에 의한 이슈 이런 것들만 지나가면 증시의 반등은 나올 가능성, 이것을 열어두시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유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프콘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글을 올려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관심 섹터, 관심 종목들,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프콘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댓글도 달렸는데요. 감사합니다. 블랙님 덕분에 많이 벌었고 더 믿어서 거의 블랙님 말씀대로만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될 정도입니다. 잘 되셨다니 저야말로 더 기쁘네요. 네프콘에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